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성희 변호사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뭐 영상을 올릴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이성희 변호사님이 자꾸만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령이 떨어진 거죠. 뭐 이성희 변호사님 TV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TV, 고난극복 TV, 또 뭐가 있어요? 청교도 혁명군 TV, 이은재 TV, 성산하라 TV,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거기에 이성희 변호사님도 끼어든 거고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뢰인을 저격하는 거, 이거는 변호사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변호사 협회에 아마 제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되고,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변호사다워야죠. 의뢰인을 저격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고병천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을 해오셨어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예수비전교회, 그 다음에 운정참정교회 고병천 목사님, 그 다음에 남궁현호 목사님, 이렇게 4명의 목회자가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들, 그게 이제 결과가 잘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성희 변호사님이 담당하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그래도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란 말을 끄집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4교회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은평제일교회 건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이성희 변호사님 맞죠? 이성희 변호사님과 김우경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이동욱 회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변론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마치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듯이,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서 강단에 서면은 직무유기듯이, 변호사는 변론을 위해서 진짜 정성 다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방역 관련된 기사 내용 한 장, 딸랑 한 장, 그거 준비했대잖아요. 진짜 문제가 심한 거죠. 그 자료들을 이동욱 회장님이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진행을 해서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승소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본인이 승소를 끌었다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광훈 목사님 쪽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기본적인 특징이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광신도들이 있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욱 회장님이 자료를 정리한 게 맞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예, 있어요. 그 김우경 변호사님이 제출한 것하고 이성희 변호사님이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자료 준비한 게 이동욱 회장님이거든요. 저는 왜 이성희 변호사님이 느닷없이 예자연을 그렇게 공격하고 난리가 났나? 예자연이 뭐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예자연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우려고 만들어진 조직이고 단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 독재를 했잖아요. 예배 가지고 얼마나 시달리게 만들었습니까? 20명만 드려라, 50명만 드려라, 30명만 드려라, 여러 명만 드려라, 방송 인원만 드려라, 성경책 비치하지 말아라, 찬송가 비치하지 말아라, 통성기도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일어난 게 예자연인데, 이 예자연이 전광훈 목사님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요? 이 정도까지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련한 거예요.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나 했더니, 예자연 쪽 변호사님들에게 사실 대접 인정을 못 받은 이런 법률이 작용한 듯 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 이동욱 회장님이 이성희 변호사님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의료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불성실하게 해서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었더라고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할 길이 없어요. 이성희 변호사님, 변호사로서의 본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최선 다해서 준비해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변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동욱 계장님이 이 자료를 이번에 준비를 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25가지 범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사실 뭐 자료 준비하는 것도 근거,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팩트들을 마련하는 거, 이동욱 회장님이 확실하죠. 그런 게 확실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8번이나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예전에 이런 일 불거지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고, 그때 이성희 변호사님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본인의 PR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죠. 또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사실 좋은 마음이 많이 있었죠. 본인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정광은 목사님 편에 참 쟁쟁한 변호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빠져나오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본인 이성희 변호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 그럼 다른 변호사님들은 뭐 하나? 돈만 받고 제 역할을 못 하는구나. 이성희 변호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전광훈 목사님이 도움을 제대로 입지 못했겠구나.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불가능했겠구나. 이성희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들은 무능하고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성희 변호사님 유능하고 혼자 실력 발휘를 해서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 현혹하는 말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 그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또 제 주변에 친구 목회자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안 목사는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람을 잘 믿어. 너무 사람을 좋게 봐.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결정적으로 문제, 하자, 잘못,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래도 믿어주는 게 좋잖아. 좋게 보는 게 좋잖아. 그런데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사람이 사람을 좋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한 건데, 사람이 사람을 믿어줄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정광훈 목사님 다와주세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이성희 변호사님 다운 모습을 갖추세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야 계속 변호사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존경받는 법조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기댈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참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빠졌는데, 이성희 변호사님, 하나님이 어부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든 적 없어요? 카톨릭이 교황 무류성, 교황 무오설이라는 이 2단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걸 대표 기도로 하고 이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실력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좀 제대로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이 방송 보실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초경찰서에 왔습니다. 이성희에 대한 저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성희의 그 거짓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에 이 악한 거짓, 의사실 유포, 정말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성희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도 저를 고소했다고 하고, 저도 오늘 4월 4일 이성희에 대한 피해자 조사,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농락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성희가 어떤 악의적이고 정말 교모한 거짓말을 해왔는지 오늘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성희는 그 죄값을 반드시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